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영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자 미국 시장 역시도 제법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슈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전쟁 발발과 동시에 뭐 불확성이 해소가 되는 이제 분위기고요. 대대적으로 이제 확전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종목 중심의 장세는 뭐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장세 전체적인 어떤 그 지수라든가 장세 전반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좀 그 뭐 상승 쪽보다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세장 하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 중심의 그 장세가 뭐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강세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쪽으로,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자금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군들이 많이 그 장세를 주도하는데, 반대로 이제 약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있는 자금이 이탈되거나 혹은 이제 정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약세 시장에서는 적은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소형주, 개별주 중심의 그 장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개별 중소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세장보다 약세장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증시가 이제 크게 부러지면 안 된다는 이제 전제를 이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3일절 휴일이었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 3월 장세가 시작이 됐는데, 뭐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이제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그 3월 장세에 대한 그 전망도 한번 해보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한 그 증거사 보고서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2022년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봐요. 뭐 작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작게는 이제 한 3천억 정도, 대체적으로 한 3,500억, 그리고 이제 높게 보는데 이제 4천억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보는데요. 이구동성으로 거의 이제 한 80% 정도 전후는 2023년도 내년도 장세를 좀 안 좋게 보는데, 그 안 좋게 보는 그 근거가 뭐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 BTS가 군입대 관련, 연말에 이제 군입대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것이고, 내년에 이제 그뭐 활동이 이제 없다라면은 결국 이제 실적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군 입대가 뭐 악재일까, 결정적인 악재일까 아닐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BTS 군입대 관련된 그 전망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특정 아티스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의 탄생이 돼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인기가 시들면 또 주가가 이제 빠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구조였거든요. 주가 역시도 거기에 있어 특정 아티스트에 의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그 하이브가 꿈꾸는 것은 특정 아티스트 비중에서 넘어서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그 변화를 하자고 보는 거죠. 뭐 잠시 후에 그런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하이브가 추구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매출의 중심, 전체 매출의 중심은 이제 아티스트가 되겠는데, 그 하여튼 그 특정 아티스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자, 그 방향성이 잠시 후에 이제 그 네 번째가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한 2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이, 이게 이제 그 성공이냐 실패냐 방향성이 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예 아티스트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작년에 이미 그 출발했지만 이타카 홀딩스 외에 또 새로운 어떤 글로벌 아티스트를 자꾸 이제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저스틴 비버라든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젊은 이제 그 여자 아티스트인데 그 음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타카홀딩스 비중도 작년보다 올해는 더 이제 확대가 된다. 그래서 역시 그 BTS 비중이 상당 부분 이제 상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는요, 지금 이제 그 하이브 앨범 판매량 보면은 2020년도에 BTS 비중이 68.4%였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에는 BTS 비중이 48.3%로 줄거든요. 거의 뭐 20%가 감소가 되는 건데, 이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뭐 사상 최고치였죠. 올해는 역시 또 BTS 비중이 더 줄 겁니다. 더 줄 것이고 그만큼 이제 신예 아티스트 국내를 포함 글로벌 포함해서 신예 아티스트 비중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BTS가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뭐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그 2020년도 예상 실적이 되겠는데, 뭐 앞서 이제 오프닝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의 거의 한 80% 정도가 2023년의 실적을 좀 안 좋게 봐요. 2022년보다 더 낮게 보는 데도 좀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런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어떤 그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있고, 역시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자리를 오래 잡는다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회원분들께도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작년 우리가 초서부터 20만 원 미만대에서부터 추천할 때 내년 6월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여하튼간에 요번에 특히 이제 콘텐츠 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는다면 2023년에는 오히려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3월 달이 되는데 2분기서부터 이미 출발했어요. 모멘텀들 출발했죠. 지금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은 이제 오픈이 됐고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반응이 별로였는데 웹툰 같은 경우 별 반응이 없었는데 이게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글로벌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거죠. 자, 하여튼 웹툰, 웹소설을 중심으로 게임이라든가 특히 이제 NFT 쪽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NFT가 어떤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글로벌 어떤 거대한 어떤 뭐 흐름으로 우리가 좀 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뭐 제 해석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뭐 한 2분기를 전후로 해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BTS 군입 때는 제가 이제 막연한 어떤 추론이 아니고요. BTS 군입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상당 부분 뭐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기 이제 대권을 누가 이제 거머쥘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뭐 병역 혜택가 또 결정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좀 뭐 보너스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일단 BTS가 방탄소년단이 이제 군대 간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엔터 사업의 출발은 SM이었죠. SM이 이제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가 연봉 차트죠. 2000년도에 상장이 됐죠. 당시 이제 한 3만 한 5천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해에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여하튼간에 2000년도 상장 이후 뭐 하이브하고 흐름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이브도 상장 초기 3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20만 원이 깨지고 10만 원대 중반서부터 출발한 거죠. 최저가가 한 13만 원대였고. 자, 하여튼 2000년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글로벌 모멘텀은 없었어요. 뭐 보아 정도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첫 번째 활동을 하면서 상당 부분 어떤 매출에 기여를 했는데 HOT가 단연코 이제 국내 시장을 뭐 평정을 했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끌어올렸고 그리고 2006년도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은 이후 다음에 이제 동방신기라는 어떤 뭐 대단한 아티스트였죠. 동방신기 소녀시대가 아시아 시장을 이제 평정을 합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을 이제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베 정권이 탄생됐죠. 아베 극우 정권이 탄생되면서 이제 혐한 관련해서 이제 일본 시장에서 이제 많이 위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16년도인가에 이제 성주에 이제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 시장마저도 이제 떠나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조정 이후에 이제 10년 만에 오는 이제 상승 파동이라 부르는데 이 상승 파동의 선봉은 역시 하이브고 BTS였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우리 K-팝이라는 게 뭐 아시아에서는 사실 맹주 역할을 했지만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뭐 2류 혹은 이제 3류 취급을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주류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크니까 주류라고 봐야겠죠. 주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좌상단에 보시면은 한국의 이제 K 콘텐츠가 그게 이제 뭐 음악이 됐든 혹은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K 어떤 문화가 K 컬처가
김대중 정부로부터 출발이 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공연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뭐 사전 사후 검열을 폐지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습니다. 당시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하고 이제 대중문화를 이제 개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종속화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일본을 앞서서 우리 그 K 어떤 그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도 크게 뭐 대단한 한류 바람을 또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특정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인기를 구가할 때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게 아니고서는 주가가 또 빠졌다. 아울러서 시대적 흐름과 상당히 일치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발과 함께 어떤 그 H.O.T라든가 부화가 탄생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시장,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를 어떤 그 선봉으로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 시장을 또 이제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그 한류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 시장과 함께 이제는 이제 북미 유럽 시장에서 변방이 아닌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신한증권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보고서들을 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제 그 재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보니까 이제 신한증권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온 3월 2일자 보고서가 신한증권이 최초입니다. 보고서 제목도 좀 독특합니다. 실적 대 시세 차이. 뭐 실적과 시세가 뭐 나름대로 괴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앞에는 내용이 좋습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을 이제 제패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2020년 하이브 IPO 당시 애널리스트 데이의 기획이 뚜렷하다. 회사가 이제 엔터사가 아니라 우리는 엔터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 IT 회사다.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소개됐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성장을 했고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음악 본업이 일단 그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V랍이 인수하고 YG 플러스에도 투자하고 국내 기획사를 인수하고 또 UMG죠. 유니버설 뮤직그룹 이게 굉장히 큽니다. UMG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또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또 인수를 했죠. 뭐 계속해서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의 위버스 생태계를 계속해서 조성을 뭐 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명한 2022년 최대 실적. 하여튼 그 올해도 역시 최대 실적이 뭐 자명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 3월달에 서울 콘서트를 계기로 이제 4월달에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이제 계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그 간접 매출 쪽으로 이제 파생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하이브의 신서 바운드리스라는 게 이제 경계 없는 확장이 된 거죠. 경계를 무너뜨린 거죠. 과거 이제 엔터 사업의 프레임에서 이제 경계를 이제 없애고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아티스트의 모습을 음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뭐 NFT 이거로 이제 확장이 된 거고, 두 번째 이제 두나무하고 NFT 사업을 위한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 하여튼 그 중순 정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하고 합쳐진 위버스 2.0도 이제 그 2분기에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 밑줄치 부분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죠. 과거 이제 빅뱅 사례를 보니까 시세 훼손이 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특정 아티스트, 유명 아티스트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시면 제가 다음번에도 이제 그런 방송을 올릴 텐데, 지금 사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이브 외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미국의 성장주, 나스닥 성장주가 하락할 때 같이 동시에 빠졌고, 또 NFT, 엔터보다는 사실 그 NFT 쪽으로 속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서울옥션 이런 지금 NFT 관련주로 같이 빠졌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와 그 다음에 NFT 혹은 이제 뭐 플랫폼의 중간 정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안 좋죠. 다양한 어떤 섹터에 걸쳐 있는 게. 근데 올라갈 때는 또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신예 아티스트, 뭐 TXT, 엔하이픈, 세븐틴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기여도 플러스 이타카홀딩스의 투어 재개, NFT 모멘텀, 이게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메꿔줄지가 핵심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2분기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신한증권의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 2019년도 987억, 2020년 1455억에서 이제 작년에 1903억.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딱 중간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3,457억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뭐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신한증권 역시도 목표 가격을 뭐 33만 원밖에 제시 안 했는데 2023년 실적을 안 좋게 봐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이제 간접 매출, 콘텐츠 매출, 혹은 이제 그 지금 이제 하이브가 추가하는 이제 위버스 전체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분기 방향성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커브를 틀어버린다면 2023년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이제 신한증권의 이제 그 전망대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3,500억 정도 나온다면 내년도로 5천억 이상 반열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 1조 시대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을 이제 우리가 뭐 잘 봐야 되겠죠. 자, 부문별 이제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앨범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겠죠. 2021년도 3,780억에서 올해 예상이 이제 5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4,984억. 제가 보기 좀 더 잡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공연은 올해 뭐 한 2,550억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연이 뭐 연말 정도에 조금 있었지 LA 공연 외에는 없었죠. 올해 2,550억. MD 그리고 IP 라이센스도 이제 3,170억에서 올해 5,550억. 이 정도는 납득이 돼요. 그런데 컨텐츠 매출을 굉장히 작게 잡았어요. 작년에 3,700억에서 이 컨텐츠 매출을 NFT라든가 웹툰, 웹소설, 게임, 이게 다 컨텐츠 매출을 잡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큰 차이 없는데 컨텐츠 매출에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사실 그 소극적으로 잡은 거고, 작년에 3,700억 있다면 그 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방향성이 뭐 NFT든 뭐 게임이든 혹은 웹툰, 웹소설이든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한 6천억 이상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컨텐츠 부분 매출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려 하면은 제가 오늘 그 신문 기사 공시 내용을 보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타이거 뭐 KD라고 읽어야 KD30 ETF는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KD30 지수를 추종한다. 전문가들이 뭐 좋아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거의 12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 NC소프트가 이제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그 110%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넷마블이 105%. NC소프트하고 넷마블은 공통점이 뭐냐? 기저효과예요. 작년에 좀 안 좋았어요. 넷마블 여러분 잘 아시죠? 넷마블은 하여튼 그 올해 3천억을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는데, 하이브는 아니었죠. 하이브는 계속해서 영업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대략적으로 한 3,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86% 정도.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그 전망치들 86% 정도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유한양행도 선방하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기저효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선방한 거고, 카카오도 좋죠. 카카오도 재작년 2020년에 2,500억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하여튼 100% 정도 증가했고, 근데 다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소 조금 떨어졌죠. 다소 SDI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겠는데요. 하여튼 그 40만 원, 작년 그 11월 달에 42만 원 고점을 찍고 이제 22만 원, 23만 원에 살짝 깨졌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될 모습인데, 기술적 완성도는 지금 당장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우상단에 엔터와 NFT 사이라고 그러는데, 엔터와 NFT 혹은 플랫폼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건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엔터와 플랫폼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를 볼 때는 우리가 뭐 SM이라든가 YG하고 같이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여요. 최근엔 좀 이제 엔터하고 좀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하락할 때, 폭락을 할 때, 뭐 거의 폭락 수준이라 봐야 되겠죠. 폭락할 때는 NFT, 그러니까 이제 위메이드라든가 컴투스, 뭐 서울 옥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NFT의 그 대장주는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주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메이드 그다음에 YG, 뭐 SM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월 전망은 일단 뭐 이유 같은 간에 지금 1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121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31만 원대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누구도 몰라요. 지금 당장 흐름만 봐서는 뭐 당장이라도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시장 변동성이 워낙 세기 때문에 단정하기 좀 힘든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크게 내지 마시고 120일 이동평선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좋고, 121선 위에서 주가가 관리가 된다면 이제는 역시 대세 상승의 연장선 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21선 정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일단 35만 원대 정도, 34만 원대 위에 있으면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적. 일단 그건 뭐 60이라고 친다면은 하여튼 120선 위에서만 올라와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그 120선을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깰 때 그 부분, 깰 때서부터 이제 23만 원대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42만 원까지 오른 상태에서 30만 원대까지 빠진 다음에 옆으로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차트 모양새도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회원 모집 관련돼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번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